1970년대 모두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던 그때입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뒀던 곳 바로 저깁니다. 사막 한가운데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근로자들의 모습인데요. 자, 저렇게 중동 열사의 땅에서 저 떼약볕 아래서 공동 숙소에서 자면서 저런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실은 저희 삼촌이, 저희 작은아버지도 중동에 갔었습니다. 리비아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 1살짜리 조카가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아이를 떼놓고 돈 벌러 아빠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2, 3년씩 일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중동붐을 이제는 제2차 중동붐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에 순방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무엇이든 시작이 어렵고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의 시작을 함께한 사우디와의 건설 협력은 우리에게는 중동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시 건설의 신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 그때는 건설 노동자들 위주였습니다.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 경제를 키웠는데 지금은 우리의 고부가가치 기술이 들어갑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1면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50년 동행, 방위산업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자, 50주년을 맞은 올해 건설 협력과 함께 방산, 즉 무기 사업까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수주 소식도 연일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현대 건설이 한 사우디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을 맞이해서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요. 자프라투 가스 플랜트 패키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자프라투 패키지 사업이 이 사우디 자프라 지역에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29억 달러 규모의 자프라 플랜트 패키지 1단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서 그러니까 연속 수주에 잇따라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사우디의 한국산 무기 도입 협상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걸로 대통령실이 전했는데 이 대공 방어 체계 또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계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도 직접 밝혔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 사우디가 지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또 중요한 얘기가 오늘 아침에 전해졌어요. 예, 이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한 사우디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이날 발표한 이 공동성명에서는요.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예. 또 1962년 수교 이후에 교역 규모가 400배 넘게 증가하고 또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점도 밝혔습니다. 공동성명까지는 꽤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게 80년도에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체결을 한 이후에 43년 만이라고 합니다. 최규하 대통령 때 공동성명하고 지금이 처음이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다른 것보다 무기 수출이 본격화된다. 사실 우리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전투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위상이 사우디도 수입을 해갔어 이러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건설 분야 이런 것들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 이제 방산이 본격적으로 어제 김태호 실장이 블루오션이란 말을 썼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방산이 이제 주도적으로 우리 수출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한 것이 이제 작년에 성과를 보이면서 1차 도입분 그 맞이하는 공항에 폴란드 대통령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 그 FA-50 공격기라던가 혹은 천무, 그다음에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 이제 1차 도입분 들어갈 때 이것이 단순히 폴란드에만 수출한 것이 아니고 유럽 전체에 한국 방산은 신뢰할 만하다, 납품기일 지킨다.
이후에 뭐 AS 교육도 책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신뢰를 얻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중동 정세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우디와 접경해 있는 예멘의 경우에는 그 후티 반군이라는 그 세력이 있는데 예. 이들이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드론하고 이제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구축함이 그 인근에 와 있다가 세 발로 이제 요격을 하는데 성공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안보 불안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K방산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그 천무 체계에 대해서 이미 그 1조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지난 4월에 보면 사우디 정부에서 SNS에 그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데 저렇게 이제 천무 두 문을 함께 보고 있는 장면이 그 예멘 접경에 지금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게 우리 천무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뭐 여러 화력 무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탄도탄 요격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K방산 협력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지금 뭐 중동 지역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럴 지는 안 됩니다만 일단 국토방위라는 게 무기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대비태세를 보여줘야 되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사우디나 중동 다른 지역에서도 무기 수요가 상당 기간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소련에다가 몰래 무기 파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다가 몰래 파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비를 하는 곳에 우리의 무기 기술을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